자, 이번 시간에는 국어 나책 248쪽부터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에는 낱말의 짜임, 낱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낱말의 뜻을 모를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낱말을 쪼갤 수 있는 낱말은 쪼개가지고 그 쪼갠 낱말의 뜻을 바탕으로 모르는 낱말의 뜻을 짐작했죠. 이번 시간에는 낱말이 아니라 새로운 글을 읽을 건데 내가 겪은 일, 내가 경험한 것을 떠올리면서 새로운 모르는 글을 읽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전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새롭게 무언가를 공부하는 내용이죠. 지난 시간까지 낱말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 글 읽어볼 텐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볼 글의 제목은 자연을 닮은 우리 악기입니다. 여러분 1번의 2가지 사진 중에 우리 악기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죠. 일단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있고요. 연주자들이 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악기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통합지원 2반 친구들은 우리나라 전통악기에 딱히 관심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학교에서 수년 동안 우리 즐거운 생활과 음악 시간 등등등 여러 가지 행사를 거치면서 전통악기를 아예 모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단소, 장구, 북도 있고 가야금, 거문고, 대금, 소금, 징 이런 전통악기들이 지금 사진 속에 보입니다. 자, 왜 우리나라 악기를 이렇게 글로 썼는지 보니까 우리 악기들이 자연을 닮았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뭔가 자연과 관련된 내용이 있겠죠? 여러분이 먼저 248쪽부터 여러 쪽에 걸쳐진 글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선생님과 내용을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읽고 오세요. 글을 읽어보았나요? 왜 제목이 자연을 닮은 우리 악기라고 하였는지 이해가 가나요?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보면 우리 악기는 조상님들이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셨대요? 어디서 구한 재료?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 어디 동굴에, 험한 동굴에 가서 어렵게 캐와야 하는 그런 재료 말고 일상생활에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명주실, 대나무, 박, 흙, 가죽, 쇠붙이, 돌, 나무 정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악기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조선시대의 음악책인 중보문헌비고에서는 이 8악기의 재료를 팔음이라고 불렀고 우리의 전통 악기에는 이렇게 공통적인 8가지 재료가 사용되었다라고 알 수 있는데요. 재료 각각의 독특한 소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난 재료로 악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 악기에는 특별한 자연의 소리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래서 우리 악기가 자연을 닮았다고 하나 봐요. 자연에서 구한 재료로 악기를 만들었는데 그 자연에서 얻은 팔음, 8가지 재료에는 각각의 특징이 있으니까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그런 특징이 드러나겠죠. 249쪽으로 옵니다. 자, 8가지 재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대나무와 박은 어떤 소리? 맑고 청한 소리. 통, 통, 통. 왜요? 대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고 박도 어때요? 바가지라고 하는 그 박도 속을 다 긁어내서 사용하기 때문에 속이 비어 있어서 맑은 소리가 난대요. 명주 실은요. 실에서는 실이 얇고 가늘어서 섬세한 소리가 나고 또 나무에서는 나무가 햇빛을 잘 받아서 햇살을 닮은 소리가 나고 쇠와 흙에서는 우렁찬 소리가 나고 돌에서는 묵직한 소리 가죽은 가죽답게 짐승의 가죽은 탄탄한 소리 이렇게 재료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자연을 닮은 재료를 사용해서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면 자연의 이치가 느껴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니까 그걸로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면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자연의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악기를 만들었는지 나와 있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 검은고랑 가야금은 줄의 개수가 다른데 둘이 생긴 게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나무로 된 판 위에 명주실로 이렇게 현악기, 명주실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이 줄을 튕기면서 연주하도록 되어 있네요. 요 밑에 이 현악기 또 아쟁도 있고 해금도 있습니다. 보이나요? 선생님은 이 중에서 가야금을 아주 조금 연주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가야금으로 아리랑 연주하는 시험을 봐가지고 가야금을 조금 연주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그림 사진을 먼저 봤고, 명주실이 사용되는 악기는 어떤 게 있대요? 이 명주실이 누에고치에서, 그 벌레에서 뽑아낸 실인데, 가야금은 줄이 12개, 해금은 줄이 아마도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줄 2개 맞네요. 줄 2개. 그리고 아쟁은 가야금이랑 비슷한데 줄의 개수라기보단 줄 자체가 굵구나,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보이죠? 명주실이 생각보다 잘 끊어지지 않고 탄력이 있어서, 가느다란 것에 비해 탄력이 있어서 현악기에 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료도 있겠죠. 우리 조상들이 좋아했던 대나무 몇 쪽? 250쪽. 대나무는 어떻대요? 속이 텅 비어있기도 하지만 올곧게 자라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대나무처럼 곧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선비의 성품도 곧아야 하느니라 라고, 굽힐 줄 모르는 곧은 마음을 상징하는 대나무를 좋아했습니다. 역시 이 대나무로 부는 악기, 관악기를 만들었는데, 속이 비어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대나무로 관악기를 만들면 그윽하고 평온하고 청아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대나무로 만드는 악기는 대금, 피리,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소도 만든다고 하네요. 여러분 단소 부는 거 배웠죠? 자, 또 다른 재료 어떤 거? 박은 여기 그림이 있어요. 지금 흥부놀부에 나오는 박이 바로 요 박이에요. 이 박은 바가지나 그릇을 만드는데 많이 쓰이는데 왜요? 속을 다 갉아내고 나면 통통통통 두드리면 맑은 소리가 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박으로 만든 악기는 생황. 자, 맑은 소리가 나도록 속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여기 입을 대고 불면 이 나무의 길이에 따라 또 박의 울림통에서 소리가 전해지면서 맑은 소리가 나겠죠. 보니까 이렇게 세로로는 대나무가 꽂혀 있고 밑에는 박이 사용되었네요. 둘 다 속이 비었으니까 이렇게 울림통을 지나서 소리가 울리면서 연주가 되겠죠. 흙은요? 흙은 굉장히 많이 쓰임이 많은 재료 중에 하나인데, 집을 짓기도 하고 물건도 만드는데 흙으로 훈과 부라는 악기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훈과 부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꼭 항아리 같이 생겼죠. 그릇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소리를 낸대요? 드럼처럼 두드려서 소리를 낸대요. 흙으로 꼭 그릇같이 생겼는데 이게 뭐 된장, 고추장, 간장 담는 그릇이 아니라 악기구나. 어디 가서 요렇게 생긴 거 보면 야, 저거는 된장독이 아니라 장독이 아니라 부라는 악기야 라고 하면 조금 멋져 보이겠네요. 요렇게 두드려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요렇게 꼭 그릇처럼 생겼는데 구멍으로 공기를 넣어서 입으로 후 불어서 소리가 나기도 한답니다. 신기하네요. 선생님도 부랑 훈이라는 악기는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주로 선생님은 현악기를 많이 알고 있었는데 훈이랑 부와 같은
이런 악기가 있다는 거 알게 돼서 신기합니다. 정말 모르고 보면 그냥 그릇인 줄 알겠어요. 자, 또 가죽으로 만든 악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죽이 사용된 악기 뭐가 있죠? 북, 또 장구. 동물의 가죽을 잘 말려서 나무통에 씌워가지고 퉁퉁퉁퉁 두드리면서 소리를 냈고, 또 채를 사용해서 쳐서 소리를 내기도 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장구랑 북에 이렇게 씌워진 가죽이 보입니다.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덧 252쪽으로 오면 쇠가 등장하는데, 자, 우리 사물놀이, 풍물놀이를 여러분이 봤으면 징이 얼마나 효과가 큰지 알죠? 징을 한번 징 치면 그 소리가 오래오래 울려 퍼지잖아요. 요게 바로 쇠로 만들어졌는데요. 요 쇠는 뜨거운 물에, 엄청 뜨거운 물에 쇳물을 만들어서 두드려서 만들죠. 그래서 쇠를 함부로 다룰 수 없고 다루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쇠로 무기도 만들었지만 악기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쇠는 성질이 차갑고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쇠로 만든 악기는 정말 단단하고 웅장한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웅장하고 단단한 소리를 신호를 보낼 때 혹은 연주 중에 흥을 드높일 때 사람들의 관심을 한목에 집중시킬 때 이렇게 쇠로 만든 악기를 울려서 소리를 냈대요. 선생님은 징만 잘 알았는데 요렇게 궁중에서 사용되는 편종이라는 악기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조각이 좀 작아요. 그런데 두께가 모두 달라서 어디를 치냐에 따라서 음의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신기하죠? 이 쇠의 두께가 다 달라서 칠 때마다 나는 소리가 조각마다 모두 달라요. 요런 악기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정말 멋지죠? 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료,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당연히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요 박은 꼭 부채처럼 생겼는데 여러분 부채 빠르게 접었다 펴면 소리 나죠? 박도 약간 그런 원리인데 요 나무끼리 빠르게 접거나 펼치면 탁탁탁탁 소리가 나서 약간 박자를 맞출 때 이렇게 캐스터네츠와 같이 이렇게 연주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고요. 요 어는 호랑이처럼 생겼는데 호랑이 맞아요. 흰 호랑이 등에 톱니가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막대로 긁으면 드르르르르르르 소리가 나겠죠. 요 악기는 생긴 것도 특별한데 쓰임도 아주 그냥 효과 있게 시작과 끝이거나 혹은 중요한 상황에서 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언제 연주를 시작할지 끝낼지 언제 멈춰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때 사용하는 이런 악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253쪽으로 가보면은 또 어떤 게 있어요? 돌로 만든 악기. 아까 우리 쇠로 만든 요 편종이랑 약간 비슷한데 이건 돌로 만들었는데요. 요 돌도 요 돌의 종류랑 또 두께가 다 달라서 어디를 치냐에 따라서 음이 달라집니다. 자, 돌의 좋은 점은요. 추위나 더위에 강해요. 그쵸, 여러분? 돌이 덥다고 녹거나 춥다고 얼어붙지 않고 그냥 돌 그 자체로 가잖아요. 평생 가잖아요. 그래서 잘 깨지지도 않고 음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악기의 음을 맞출 때 기준이 된대요. 날이 덥던 춥던 이 돌에 잘 변하지 않아서 음을 맞추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돌을 각퇴라는 채로 툭툭툭툭 쳤을 때 정확하게 음이 나는데 선생님은 약간 투박한 소리가 날 줄 아는데 티 없이 청아한 소리가 일품이래요. 청아하다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 아주 맑고 곱고 깨끗한 소리입니다. 청아하다.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맑은 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요런 악기 딱 봐도 고급처럼 보이죠? 궁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인다고 합니다. 돌로도 악기를 만드셨다라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8가지 재료로 만든 악기들을 봤는데요. 각각의 이 자연을 닮은 재료의 특징대로 그런 자연을 닮은 음이 실제로 난다고 해요. 그 원래 돌, 쇠, 나무, 흙의 성질대로 이 성질대로 음이 연주가 돼서 마치 음악을 듣는 게 자연의 소리처럼 들린다고 하네요. 우리 악기들은 저마다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만 함께 어울렸을 때 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악기 연주를 같이 하면 흥겨운 장단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흥겨운 장단에 하늘에 닿아서 사람들의 소원을 하늘까지 올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조상님들이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지혜로우시지 않나요? 서양 악기 중에서도 자연을 사용한 악기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전통 악기는 이렇게 8가지 자연에서 나는 재료를 서로 합치거나 혹은 따로따로 손질을 해서 악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소원을 하늘까지 올렸다고 하네요. 자연을 닮은 우리 악기라는 좋은 글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우선 내용을 파악하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디냐면 여러분 교과서 254쪽에 있는 3번인데요. 우리 아는 내용, 우리가 경험한 것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질문을 만들면서 글의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해요. 우리 이거 기행문 단원에서도 해봤죠? 먼저 글에서 답을 알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봐요. 글에 있는 내용을 쓰면 돼요. 첫 번째, 대나무와 박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떤 느낌을 준다고 했나요? 요거는 우리가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죠. 다른 것도 써보면 됩니다. 어떤 거? 돌로 만든 악기. 돌로 만든 악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요렇게 지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다른 걸로 해도 됩니다. 흙으로 만든 악기도 있었고 가죽을 씌운 악기, 장구와 붓과 같은 악기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라면 어떤 것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좀 최근에 본 문단에서 어떤 질문을 만들면 좋을까? 자, 선생님이 좀 보고 싶은 거는 자, 여기 신기했던 거. 박과 어는 언제 사용하나요?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나무로 만든 악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봐도 좋겠네요. 박과 어는 좀 귀한 악기이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악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도 질문을 만들어 보면 좋겠네요. 질문을 만들 수 있는 건 엄청 많죠. 글이 좀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는 여러분이 질문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고 또 이번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하는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어요. 바로 글의 제목입니다. 글의 제목, 자연을 닮은 우리 악기는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왜 자연을 닮았다고 했어요? 우리 전통 악기에는 자연에서 난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을 닮은 악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말해야 하는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런 질문도 하면 좋겠어요. 궁중에서 쓰이던 이거는 말고 다른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순간 그래서 답을 알 수 있는 질문을 할 뻔했어요. 아예 다른 생각을 말해야 하는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볼 거냐면 악기의 소리를 전통 악기의 우리 악기라고 할게요. 우리 악기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악기에 별 관심이 없더라도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주세요. 선생님은 우리 전통 악기의 소리를 들으면 뭔가 서양 악기랑은 다른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쨍 하는 소리랑 크게 울려 퍼진 이 장단과 가락이 강렬한 힘을 드러낸다고 선생님은 항상 느낀답니다. 항상 조용하고 아름답기만 한 그런 음악을 듣다가 우리의 전통 악기로 낸 소리를 들으며 강한 힘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하는 질문도 2개 더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는 4번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려고 했던 거 뭐예요? 글을 읽긴 읽는데 모르는 게 많이 나올 때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겪은 일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 겪은 일이라고 한 것은 총 3가지 경우가 있는데, 내가 직접 봤거나 보지는 못해도 들었거나 직접 해본 일이 모두 겪은 일에 포함됩니다. 뭐라고요? 본 일, 들은 일, 한 일이요. 자, 이 중에서 사람들은 직접 해본 일을 보통 제일 잘 기억한대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단소를 직접 연주를 해봤다면 나무로 단소를 만들었대요 할 때, 아, 내가 연주했던 단소 나무로 만들어서 그렇게 울림통이 좋았구나 라고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제일 잘 기억해낸다고 하네요. 또 본 일, 예를 들어 뭐 책이나 뉴스, 유튜브 등등에서 우리 전통 악기로 소리내는 걸 봤으니까 또 기억이 나겠죠. 혹은 보거나 해보지 않았더라도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 전통 악기에는 장구, 꽹가리, 징, 북 뿐만 아니라 해금, 아쟁 이런 것들도 있다더라 라고 들은 것을 떠올리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들은 일 중에 우리 말풍선의 내용이 좋아서 한번 읽어보면 옛날에는 농사일을 할 때나 힘든 일을 할 때 노래를 부르면서 연주하면서 일을 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 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소위 말해서 노동요인데요. 일을 할 때 그냥 일만 하면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으니까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연주하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농사의 여름 같은 떼약볕 아래 농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농사하는 사람끼리 음악을 만들거나 연주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힘든 거를 조금 잊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할머니께 들은 내용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을 수도 있겠어요. 또 본일의 선생님이 아까 유튜브나 신문, 뉴스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박물관도 있었죠, 참. 박물관에는 진짜 우리의 전통 악기가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가봤다면 훨씬 이 글을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혹은 예술제 같은 진짜 공연을 보고 이해하면 또 쉽겠죠. 내가 이 악기가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를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이 글 자체는 이 악기에 사용된 재료는 우리가 원래 몰랐지만 악기랑 관련돼서 본 것, 들은 것, 한 것을 떠올리면 아, 맞아, 그랬지 라고 우리의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됐나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본 일, 들은 일, 한 일을 떠올리면 훨씬 이해가 쉽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했네요. 이제 255쪽으로 가볼까요? 255쪽의 제일 밑에 있는 연두색 박스를 먼저 보면요. 자신이 겪은 일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으면 글 내용을 더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여기 있는 안경 박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맞아요.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내가 겪은 일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으면 일단 내가 겪은 게 생각나니까 재미도 느낄 수 있고 또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하죠.
물론 사람마다 겪은 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게 느껴지는 부분, 흥미를 가진 부분이 다릅니다. 또 겪은 일을 서로 먼저 나눈 다음에 글을 읽는다면 내가 들은 얘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5번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본 것을 잠깐 간략하게 정리해 보는 건데요. 여러분이 우리 전통악기와 관련해서 본 일, 들은 일, 한 일을 한 가지씩만 적어 봅시다. 선생님도 여기 간단하게 적어 보면 먼저 본 일은요. 여기 선생님은 한옥마을에 가서 서울에 있는 한옥마을에서 풍물놀이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물놀이에 어떤 악기들이 사용되는지 봤고 장구도 직접 보았고 꽹과리가 생각보다 소리가 엄청 크다라는 것도 그때 느꼈죠. 이렇게 선생님이 본 일을 한 가지 써봤고요. 들은 일은 어떤 걸 쓰면 좋을까? 선생님이 들은 것은 우리 전통악기랑 관련해서 꽹과리를 연주하는 사람을 상쇠라고 부르고 대장 역할 맡는 사람이라고 했어. 이렇게 선생님이 들은 것도 적어 봅니다. 꽹과리를 연주하는 사람을 상수라고 부르고 대장 역할을 맡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꽹과리는 쇠로 만드는데 요 쇠로 만드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약간 귀한 취급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징이라던가 꽹과리라던가 이렇게 쇠로 만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약간 대장 취급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일, 본 일과 들은 일을 적어도 됩니다. 또 내가 한 일도 적어볼게요.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단소를 배웠어요. 한 일, 단소를 연주했었는데 대나무로 만든 악기라 맑은 소리가 난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본 것과 들은 것과 한 일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랑은 당연히 다르겠죠? 여러분이 겪은 일,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한 일을 한번 적어 보세요.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활동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글을 읽을 때는 겪은 일, 내가 본 것과 들은 것, 한 것을 떠올리면서 읽으면 내용도 더 잘 이해가 되고 흥미도 느낄 수 있다고 하였어요. 여러분이 사실 요즘 우리 친구들이 책을 잘 안 읽고 유튜브 같은 영상에 익숙해져서 선생님이 좀 걱정인데 여러분, 영상을 보는 순간에는 뇌가 멈춰 있다라는 거 아나요? 영상을 볼 때는 우리가 뇌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정말 뇌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영상의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한대요. 우리의 뇌가 멈춰 있다니. 여러분의 뇌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나이인데. 하지만 책을 읽으면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눈으로 쫓아가고 직접 소리를 내서 읽느라 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니까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 유튜브 영상만 찾아보지 말고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또 내가 겪은 일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좀 긴 글을 같이 읽어보고 이 글과 관련된 경험도 떠올렸는데 248쪽부터 우리가 공부했죠. 혹시 내가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었거나 내가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나 또 선생님이랑 같이 활동한 것 중에 254쪽과 255쪽에 내가 적지 못한 게 있다면 꼼꼼하게 완성을 해오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 역시 여러분이 숙제한 거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면 고맙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아는 지식을 활용해서 이 글을 읽는 활동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또 만나도록 해요.